네,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 현재 청와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로 이제 확전이 되는 분위기고요. 나아가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사는 뭐 청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여당인 한 상임위의 이제 여당 간사이시기도 하니까요.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조사는 한민국 국방장관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만간 뭐 그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수사 전환 가능성 그리고 윤병세 장관, 황교안 전 권한대행으로까지 조사 범위가 넓혀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일단 청와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이것과 연루돼 있는 다른 분이 있다면 지휘 부하를 막론하고 조사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도 지시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인물 두 사람에 대해서 조사도 진행을 했지만 청와대가 조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현직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앞서 리포트도 함께 보셨지만 그 한민구 장관은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실무자들 그 차원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히 하겠죠. 항상 보고서는 작성자가 일부 수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결제 과정에서도 수정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최초의 보고서에는 지금 사기 반입 사실이 들어가 있었고 문제는 이것이 강독 과정, 일종의 결제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삭제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걸 의도적으로 삭제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뭔가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예. 문제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사드 네. 문제는 지금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외교적으로도 중국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하고의 굉장히 민감한 지금 현안 사안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국정을 운영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 것이고요. 이것이 또 안보의 기본이지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무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상으로 지금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네. 백지 인수인계라고 그러죠. 얘기하죠. 네. 안보실도. 문제는 이런 이 보고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이 됐다. 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안에 있었는데 최종안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고의적인 누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이제 하고는 계신데 말씀을 하시는데 최종 보고서에도 이렇게 써 있었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3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드 체계 전개라고 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 개 포대는 통상 발사대 6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그러니까 사드 체계 전개라고만 하더라도 6개가 모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전혀 그 네. 내용이 지금 현재 사드에 대한 정확한 보고로 볼 수 없는 것이요. 사드 체계를 그런 날짜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전개한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네. 그것이 뭐 이렇게 그걸 보고를 받는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지요. 문제는 간단하잖아요. 2기는 이미 배치했습니다. 4기는 반입돼서 보관 중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예. 그리고 사드의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네.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왜 제외하고 그걸 날짜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문제는 2기를 배치할 당시만 해도 예. TV로 거의 다 영상으로 다 내보냈잖아요. 예. 들여오는 과정에서부터 배치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다 내보냈는데 그다음에 왜 4기는 감췄느냐? 문제는 이것이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질문을 자꾸 드리는 것은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팩트가 이렇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여당 간사가 나오셨으니까 이제 반대 의견을 질문 드리는 차원에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용어, 배치라는 것 그리고 반입이라는 것 이런 거에 있어서 용어의 혼란 속에서 온 오해의 여지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요.
특히 군의 보고 체계, 국방부의 보고 체계는 굉장히 정확해야죠. 그것을 뭐 뉘앙스로 보고하거나 아니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포장을 해서 보고하거나 이런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이런 안보적인 상황, 무기 체계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보고 방식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예.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국회 청문회에서 다루자, 책임을 따져보자, 그리고 이참에 사드 배치 전 과정을 다루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안보 라인도 청문회에 부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건가요? 우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이제 허위 보고 국기문란에 대한 게 우선 가장 큰 문제이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부터 아직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당초의 계획도 금년 연말까지 배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 1년 6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8개월을 단축해서 기습적으로 네. 배치를 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문제는 배치 결정 과정에서도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예. 얘기했다가 예. 기습적으로 발표한 문제도 그렇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쉽사리 이건 찬반 논란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요. 예. 사드의 성능 문제, 안보적인 실효성 문제, 외교적인 갈등이나 경제적인 피해 문제, 그다음에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 지금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네. 그다음에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이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전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추진돼 왔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면은 아마 저는 국론도 이렇게 단순한 찬반 논란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로 결론이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청문회라는 것은 문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들을 체크하고 네.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이 알아야 된다면은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국방장관이나 전 안보실장이나 전부 이제 지금 군인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민간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고 체계에 관련해서도 이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국방개혁의 신호탄, 군 인사 물갈이의 신호탄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핵심은 아니지만은 이게 그쪽으로 결국에는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개혁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내 사조직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러한 문제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국방부에 여러 좀 군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지금 거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방개혁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우선 뭐 책임자 처벌, 처벌 중심이 아니라 문제는 진상을 정확히 밝혀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시스템, 국방부의 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예. 예. 네. 이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곧바로 또 조사도 이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우려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지금 한미 관계 아니겠습니까? 당장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지금 정의호 안보실장이 워싱턴에 지금 도착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이를 의식해서 이거는 국내 조치다라는 점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일단 저번에 특사단도 미국에 특사단도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주요한 내용들이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내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절차적인 문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동의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문제가 뭐 한미 동맹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국내적인 문제입니다. 국내적인 배치의 과정이
정당했느냐,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우리 법의 위반 소지는 없느냐,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도 충분히 양해를 하고 있고 양해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문제는 이 사드 배치 전반의 과정에 자꾸 이게 투명하지 않다. 예. 뭔가 자꾸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교적으로도 사실 이게 이제 불신을 낳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서운한 게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문제는 그래서 우리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하고 공개할 건 공개하고 그리고 양해를 구할 건 양해를 구하고 예. 이렇게 가야지 이 외교적인 신뢰도 다시 회복하고 이런 뭐 이 외교적인 갈등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네. 자꾸 우리 나라 자체가 자꾸 감춘다, 뭔가 좀 이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미국과의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지금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말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서 거기서 아시는 대로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 대통령한테 이제 사드 철회 가능성 의사를 이제 전달했다고 하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근데 이제 청와대나 정의용 실장이나 이 부분은 지금 부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회 얘기는 안 했다라고 예산 관련 얘기는 한 거는 같고 어떻게 지금 이거 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뭐 보도된 것과 청와대가 확인하고 있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일단 그 상원 의원 아닙니까? 행정부가 아니고 그 상원 의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외교적인 워딩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한 무례이죠.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 대한 일종의 좀 국가에 대한 굉장한 뭡니까 이게 일종의 뭐 협박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전에 우리도 1월달에 가서 상원, 하원, 외교위원회 다 만나봤습니다만은 그쪽에서도 역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고 네.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큰 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 그대로 얘기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